요즘 아파트나 오피스텔 계속해서 규제가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대출은 점점 더 옥죄어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식산업센터 쪽으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장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요즘 분위기를 보면은 지식산업센터 공급하는 현장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공급 늘어났고요. 그리고 찾는 사람, 손님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실입주 기업보다는 대부분이 다 투자자가 있고요. 가격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분양하는 사람들, 분양 상담사분들도 정말 많아졌습니다. 가격은 높아지고 사람은 다 많아진 것 같은데요. 당분간은 이러한 분위기, 이 시장이 계속해서 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다만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안내를 해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많이들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지식산업센터가 대출을 굉장히 잘해준다. 80%, 90%, 95%까지 설명 들었다는 분들도 계셨는데 95%까지 대출이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받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나는 90% 받을 수 있다라고 했다, 95% 받을 수 있다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잘 알아보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대출 부분은 요즘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대출 부분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 호실 담보 성격으로는 약 70%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추가 10% 정도는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서 80%까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 추가해서 신용도가 남들보다 좀 더 높다, 소득 수준이 더 높다 라고 한다면 85%, 90%까지도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제조기업 같은 경우는 제조에 들어가는 장비들이 또 있죠. 이런 걸 보고 추가로 더 대출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입주 기업이 대출폭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대출 비율이 80%일 때와 90%일 때 이율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대출 실행하실 때는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고 내가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수익률을 따져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거는 지식산업센터 분양만 받으면 바로 전매를 할 수 있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지식산업센터 분양 시장이 워낙 좋죠. 작년부터 이제 불장 행진 이어오면서 분양하는 곳들 중에 완판 안 된 현장이 없습니다. 다 완판 계속해서 완판되고 있는데요. 이 분양을 이렇게 받으신 분들이 다 실입주 기업이 아니라는 거죠. 투자자 다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휩쓸고 있는 시장입니다. 투자자가 모두 분양받은 현장들은 이제 계약이 끝나고 나면 이제 슬슬 다 나오게 되는 거죠. 이제 피가 붙어서 전매로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분양권 상태로 전매 시장에 나왔을 때 이제 분양 분위기처럼 전매 시장이 뜨겁게 타오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공급된 곳이 많다 보니까 실입주 기업은 지켜보는 거죠. 당장 급할 게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기업이 나는 꼭 저 현장에, 저 층에 저기 호실을 받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분양권 상태에서도 피를 주고 거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은 지금 전매로 나오는 곳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는 거죠. 언제까지? 준공 때까지 보는 겁니다. 어찌됐건 지금 내가 산다 그래서 입주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준공 이후에 입주를 해야 될 텐데 그때까지 저 전매, 저 프리미엄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지 지켜본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전매 물건이 많았을 경우에는 나중에 내가 이걸 안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할 때는 당연히 낮은 금액의 전매 처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힘들게 분양받았다고 해서 바로 피를 붙여서 거래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금만 들고 진입하시려는 분들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식산업센터 분양 시 들어가는 작은 프로세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에 보이는 거는 지식산업센터 호실의 견적서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전용 면적 28평에 분양 면적 66평, 공급가로는 4억 5,300입니다. 공급가를 보시는 거는 4억 중반대의 지식산업센터라는 거죠. 그래서 공급가 플러스 부가세를 한 총 분양가를 보면은 4억 9천, 약 5억 정도가 되는, 보면은 계약금 총 분양가의 10%가 들어갑니다. 분양가의 10%. 계약금은 4,921만 3천 원입니다. 부가세는 추후에 환급 받더라도 일단 이 돈은 납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4,921만 3천 원 납입을 하는 거고요. 지식산업센터의 중도금은 은행에서 집단 대출을 통해서 일으키게 되고요. 그리고 대신 이자는 시행사에서 대납을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중도금 시에는 특별히 들어가는 건 없고요. 다만 현장별로 차이가 있는데 중도금 대출을 할 때 부가세 포함해 주는 곳이 있고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은 공급가로만 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부가세 포함이면 특별히 납부할 게 없는데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중도금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하고 다음 달에 환급받고 2회차 때 납부하고 환급받고 3회차 때 납부하고 환급받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잔금입니다. 잔금 기본적으로 내가 신용도에 문제가 없다, 4등급 이상이다 했을 때 80%를 대출 받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80% 대출을 받았다 라고 한다면 난 20% 납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계약 시에 10% 납입했기 때문에 잔금 시에 추가로 10%만 더 납입하면 됩니다. 4,921만 3천 원을 납입하고 이 중에 부가세는 또 환급 받는 거죠. 그리고 취득세는 공급가의 4.6%입니다. 그럼 4억 5,350 얼마에 4.6%, 약 2,08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80만 원. 그리고 등기비, 이건 이제 법무 비용이 되겠죠. 이건 뭐 그때그때 차이는 있겠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0.25%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약 110만 원 정도가 되겠고요. 그럼 여기까지 했을 때 지식산업센터 한 개 호실을 온전히 내가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합계를 보면은 이제 부가세 제외한 공급가의 20% 금액, 그리고 취득세와 등기비를 납부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호실을 내가 분양받았을 경우에 실제 납부해야 될 금액은 약 1억 1,271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1억 1천 정도가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취득했을 경우고, 바로 임대가 맞춰지면 다행이지만 바로 임대가 안 맞춰지는 경우도 있죠. 지역 입지나 뭐 규모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3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공실 기간을 감안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80% 대출 받았고 2.8% 이율을 적용했을 때 월 이자가 84만 6천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관리비를 평당 5천 원으로 계산했을 때 분양 면적을 적용하면 약 33만 원이 되는데요. 그럼 합계 금액이 한 달에 나가는 게 약 117만 원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매달 나가게 되는 이자와 관리비가 되는 거고, 만약 임차가 맞춰지면은 월 이자는 월세 받은 거에서 납부하면 되는 거고, 관리비는 임차인이 납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임대 수익이 시작되는 건데, 만약 공실 기간을 뭐 6개월 정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못해도 660 정도는 내가 추가 자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호실을 내가 분양받아서 6개월 뒤에 임차 맞출 것까지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요 두 개를 합해야 되겠죠. 1억 1,200 더하기 660 했을 경우에 1억 1,900이고 여기서 추가될 게 중개수수료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임차 맞추는 데까지 보면은 뭐 대략 한 1억 2천 정도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공급가 4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지식산업센터 분양받았을 때 얘기고요. 다음은 공급가 3억 7천만 원이 되는 호실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상세하게 했으니까 요 뒤는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계약금입니다. 공급가 더하기 부가세 해서 분양가가 3억 9,200이고요. 그럼 계약금 10% 하면 3,925만 원을 납입을 해야 되죠. 잔금 시에도 10% 추가하면 3,925만 원을 또 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취득세랑 등기비하고, 취득세랑 등기비도 납부해야 되고, 이 호실을 분양받아서 이제 취득하는 데까지 실제 내가 들어가는 비용은 약 9,194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9,100만 원이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 호실을 80% 대출을 받았고 2.8% 이율을 적용했을 때 월 이자는 69만 원이고요. 관리비는 약 19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 나가는 관리비와 이자 금액이 88만 원 정도죠. 그럼 6개월이라고 계산을 한다면은 뭐 대략 90만 원으로 했을 때 54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분양부터 내가 임대 맞추기까지 그 기간의 금액을 보면은 9,700에서 9,800 정도 내 자금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대출 비율을 높이면 내 자금이 덜 들어가는 거 아니냐? 뭐 맞습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80% 대출이라고 놓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은 2억 9,400만 원 호실이 되겠습니다. 공급가 2억 9,400, 부가세 적용했을 때 총 분양가는 3억 1,700만 원입니다. 계약금은 분양가의 10%, 3,170만 원이 되겠고요. 중도금 없고, 잔금 시에 추가 10%, 3,177만 7천 원, 그리고 취득세와 등기비를 납부하고요. 이 호실을 분양받아서 잔금 치르고 취득하는 데까지 들어가는 총 비용은 약 7,3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월 이자를 따져보면은 80% 대출받고 2.8% 이율을 적용하면 월 54만 9천 원, 약 55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관리비는 평당 5천 원으로 적용했을 때 19만 5,400원이 되겠고요. 그래서 합계 월 나가는 비용이 74만 4천 원입니다. 75만 원으로 놓고 6개월 계산하면 약 450만 원 정도가 되죠. 그러면 2억 9,400만 원짜리 호실을 내가 분양받는 경우, 분양부터 이제 취득하고 임대 맞추기까지 6개월 감안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내가 총 투입되는 비용을 보면은 약 7,750만 원 정도, 뭐 7,800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자금 납부하는 시기를 보면은 계약금 10%만 있으면 얼마든지 진입할 수가 있는 시장인 건 맞습니다. 계약금 10%만 내면은 요 밑으로 내는 거는 다 2년 뒤 혹은 3년 뒤죠. 준공 시점에 가서 발생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뭐 계약금만 내면 얼마든지 전매 가능하다. 뭐 이건 맞는 말이고요. 전매 가능할 뿐만 아니라 뭐 인기 지역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을 붙여서 팔 수도 있다. 뭐 실제 그렇게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는 모든 현장들이 분양이 다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착각할 수 있는 게 여기가 굉장히 인기 지역이다. 인기 있는 곳이다. 분양만 받을 수 있으면 바로 피가 붙는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기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어디든 분양받고 나면은 뭐 내가 생각이 여의치 않다, 뭐 계획이 좀 틀어졌다, 뭐 전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특별히 안 좋은 지역만 아니라면 무피로도 빠져나오실 수는 있습니다. 무피로 그대로 전매하게 되면은 뭐 일단 손해 볼 거는 없죠. 하지만 시간 투자한 거, 노력 투자한 거, 그리고 이자 한 푼 나오지 않는 곳에 투자한 거,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조금은 마이너스가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요.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본다면 실제 뭐 자금적으로는 뭐 손해보지 않는 투자처일 수는 있겠으나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지식산업센터 분양 시 자금 프로세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뭐 대출이 많이 나온다는 거, 뭐 전매 제한이 없다는 거, 물론 투자하는 데 있어서 큰 장점인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지식산업센터가 모든 기업이 선호하는 인기 있는 현장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공급이 많아지다 보니까 앞으로는 공실에 대한 걱정을 해야 되고요. 대비를 해야 된다는 점,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염두한 투자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